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동사 파트가 이제 쭉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동사 파트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좀 어려웠던 준동사 배우면서 공부했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품사 파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문법 단원이 20단원인데 그 중에 지금 8단원이 끝났으니까 반이 채 안 됐는데 품사 파트에서는 좀 간단한 단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진도상으로는 반이 끝난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품사 파트를 해 나가는데 이 품사 파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먼저 공부하더라도 이제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좀 끊어지는 부분들이고 암기할 사항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지 뭐 이해를 많이 필요로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좀 반복을 해서 공부 계획을 세워서 이제 반복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단원으로 9장의 일치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치는 그 명사 파트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명사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은 좀 설명을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기로 하고, 또 일치 파트 중에 일부는 형용사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진도가 좀 멀리 있는 부분이라서 먼저 한번 설명 듣고 나서 나중에 형용사나 대명사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일치부터 하기로 해요. 이제 오늘은 9장 일치부터 시작해요. 이제 일치를 할 때 제일 먼저 좀 기초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닥을 잡아가면서 하나씩 해보세요. 일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거나 어휘 문제를 풀거나 독해 문제를 풀 때, 다시 말해서 영어 문장을 볼 때는 항상 보는 순서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분석하는 순서, 문장 분석하는 방법, 문장 분석 순서. 문장이 짧고 쉬우면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어려운 문장이 나왔으면 이런 순서를 꼭 밟아가면서 해야 더 정확하게 빠르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연습이 이제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먼저 첫 번째는 문장의 동사를 찾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동사 파트에서 이제 쭉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동사를 찾고, 두 번째는 수식어를 제외를 해요. 수식어라는 건 문장의 핵심 요소는 아니니까 이 수식어가 많이 붙어서 문장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 구들을 또 제외할 수만 있으면 문장의 핵심 요소들만 볼 수가 있으니까 문장이 좀 간단하게 보여요. 수식어의 대표적인 게 부사, 그 다음에 전사가 나오면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합쳐져서 또 대부분 수식어로만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괄호를 쳐요. 그래서 이제 수식어구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핵심 요소들이 남아요.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남는데 그 핵심 요소라는 게 뭐냐면 문장의 주어, 문장의 목적어, 문장의 보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배운 지가 꽤 됐지만 우리 맨 처음에 1장 하면서 1형식 동사부터 5형식 동사까지 설명하면서 이런 형식 구별을 해줬었는데, 목적어랑 보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장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이제 나눠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형식을 나누는 이유가 이 부분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뉘어지면 각 형식에 맞게 문장을 해석해라 라고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된다면 해석이 이제 정확하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과정을 쭉 밟아오면서 이제 공부해 왔으면 그로 인해서 이제 실력이 하나씩 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 분석을 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추고, 오늘 하는 일치 부분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의 일치가 있고 시제 일치가 있는데, 시제 일치는 아주 간단하니까 좀 끝부분에 하기로 하고요. 수의 일치를 지금 잠깐 정리를 할 거예요. 그 수의 일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할 부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일치라는 단원에서는 수의 일치라는 게 있고 시제 일치라는 게 있는데 시제 일치는 잠시 있다 하고 지금 수의 일치를 할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문장 분석을 쭉 했는데 문장과 동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수식어구를 뺐어. 그리고 났더니 이제 주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주어를 찾고 문장의 동사하고 연결시켜서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취급,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취급, 이런 걸 바로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장 분석 순서를 한번 쭉 정리해 줬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가요. 문장 분석을 했더니 주어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사까지 찾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좀 기초적인 게 나오니까, 기초가 바로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어를 찾았는데 주어가 단수였다고 해요. 그러면 동사를 단수 취급을 하겠죠? 이런 걸 수의 일치라 한다 이 말이에요. 주어를 찾았는데 주어가 복수였어요. 그러면 동사도 그 수에 맞게 복수 취급을 하겠죠? 자, 여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줄 테니까 혹시 이제 기초가 약한 분들은 여기를 좀 잘 체크를 하세요. 주어가 단수일 때 단수 취급을 해라. 그때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였다면 시제가 현재라면 is를 쓰란 얘기예요. 시제가 과거면 was를 쓰란 얘기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어가 복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있으면 시제가 현재라면 are를 쓰란 얘기고요. 과거라면 were를 쓰란 얘기예요. 동사가 비동사일 땐 이렇고, 만약에 이제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라고 해봐요. 일반 동사일 때는 이제 조건이 붙어요. 주어가 무조건 단수일 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건이 주어가 3인칭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한 단수여야 되고 시제가 현재일 때만 일반 동사일 경우 동사 원형에다가 s나 es를 붙여요. 이게 바로 단수 취급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만약에 3인칭이라 하더라도 복수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다. 그럴 때는 그냥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겠죠. 바로 이런 게 수일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 is, was 그리고 일반 동사에 s나 es 붙인 이런 것들을 단수 동사라고도 불러요. 단수 취급했다. 이걸 단수 동사라고도 부르는데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바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만약에 주어가 복수다. 그럼 동사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또 복수 동사라고도 부르고 그냥 그런 명칭 없이 복수 취급한다. 이제 이렇게 가면 되고. 자, 이런 걸 바로 이제 수의일치라고 하는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요. 주어가 수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동사를 단수 취급, 복수 취급을 하죠. 그런데 수의일치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어가 그 문장에 또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한번 나왔던 명사가 뒤쪽에 또 나와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 있던 주어가 문장 뒤쪽에 또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명사가 반복이 됐을 때는 명사 대신에 대명사 쓰라고 그랬죠. 명사 대신에 대명사를 써야 되거든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 대명사도 수일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남자예요. 단수고. 그러면 대명사도 이렇게 his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고. 주어가 예를 들어서 뭐 Tom and Jane 이렇게 복수라고 해요. 탐과 제인 이렇게 복수다. 그러면 동사도 이렇게 복수 취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뒤쪽에 대명사도 뭐 they라든가 there라든가 이렇게 대명사도 수처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는 이제 이 부분은 또 대명사 가서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 일치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도 수 취급을 해줘야 되지만 대명사도 수일치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처음에는 역시 또 해야 될 내용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진도를 한 바퀴만 돌리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아예 단원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좀 간단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계속 연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이 되다 보면 주어 동사를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주 익숙하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익숙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두 번째 할 때 완전히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부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일치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이제 시작이에요. 문장 분석을 해서 주어랑 동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주어 자리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A and B. 이런 구조로 주어 자리에 나왔다고 해요. 지금 주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A와 B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주어기 때문에 명사나 대명사가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봐요. A 자리에도 명사, B 자리에도 명사 또는 대명사가 나왔을 테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A and B가 나오면 동사 수 취급을 할 때 당연히 이렇게 쓰겠지. 비동사 할 때는 과거면 워,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and B 그러면 A와 B는 이렇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복수 취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해결되죠.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어를 찾아봤더니 A and B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뜻이 단일 개념이라서 단수 취급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단수 취급되는 바로 이 단일 개념의 요 형태를 우리가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책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의 것들이 나오면 뜻이 이거니까 단일 개념이니까 단수 취급하는구나 해서 책에 나오는 정도를 익혀놓으면 그러면 공부가 정리가 되는 거야. 원칙적인 건 아주 쉬운 거고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고 A and B의 구조인데 단일 개념일 때 뜻이 단일 개념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그 예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책에 정리해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trial and error. 이게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왔다. trial and error 또는 curry and rice. 이런 게 문장 주어 자리에 왔다. 그러면 명사 and 명사처럼 보이지만 복수 취급하면 안 되고 단수 취급이다 이거예요. trial and error는 시행착오예요. curry and rice는 우리 그 음식 중에 카레를 curry and rice라고 하는 거고 카레 라이스 있죠?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음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뜻 처리하면서 이게 단수 취급이다. 이렇게 익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두 번째.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경우야. A, or, B. 좀 전에는 and를 했어, and.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and랑 or은 등위접속사다. 라고 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뜻도 다 알 거고요. 그럼 이제 같이 봐왔었는데, 지금 A and B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A, or, B. 이 모습으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왔다고 해요. 그러면 주어니까 A하고 B는 당연히 또 명사나 대명사가 왔겠죠. 그러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해석을 할 때 A 또는 B. 아까는 A and B면 A 그리고 B. 이거니까 둘 이상이었을 테니까 상식적으로는 복수 취급이다 했죠. 그러면 여기는 A 또는 B 이랬으니까 A, B 둘 중에 하나만은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가리키니까 단수 취급이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오류예요. 이건 이제 잘못 생각한 거야. 뭐냐면 A 또는 B.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A만 가리킬 수도 있고 B만 가리킬 수도 있는데 내용상. 그런데 A가 반드시 단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A 자리에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B도 마찬가지고 꼭 여기에 단수가 와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짚더라도 둘 중에 하나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게 단수명사일 수도 있고 복수명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A or B는 단수 취급이다. 이건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것도 안 배웠으면 못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I or you 이게 주어라고 해요. 나 또는 당신이 뭐 잘못이다. 그러면 생각을 할 때 비동사를 쓴다고 해봐요. I에 맞춰서 am을 써야 될지 you에 맞춰서 are를 써야 될지 구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좀 이상한 말이지만 is를 써야 될지 구별이 안 되잖아. 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he or she 그 또는 그 여자. 그러면 일단은 he에 맞춰서 is 또는 she에 맞춰서도 is 둘 중에 하나도 is지만 또는 이걸 다 해가지고 뭐 a라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안 배웠으면 여기는 아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A or B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걸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항목 관련되는 부분도 설명이 하나하나 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설명을 마무리를 안 짓고 다른 거랑 연결을 시킬 테니까 보세요. 그러면 A or B가 문장의 주어다. 그러면 뭐 취급해야 된다. 이건 지금 아직 안 배웠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알았으면 이 부분을 이제 추가로 해서 들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만약에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수거 같은 게 있거든요.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등위 상관 접속사를 여기 있는 대로 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져 있으면 일치 부분하고 크게 상관없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야 돼요. 문장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자, 등위 상관 접속사를 있는 대로 다 적어줄 테니까 하나씩 확인을 해보세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것들을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그래요. not A but B 그리고 이제 not A but B는 동의어도 하나 적어줄 테니까 좀 이따가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보고요. 또 하나 not only A but also B 여기서 also는 생략해도 되고 또 not only A but also B도 동의어를 또 하나 적어줄 테니까 같이 이 기회에 암기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oth A and B 뜻은 책에 적혀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쭉 부를 테니까 확인을 하세요. either A or B, A, B 둘 중 하나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닌 둘 다 부정해버리는 거고 not A but B, A는 부정하고 B만 긍정해요. 뭔 얘기냐면 A가 아니라 B인 A가 아니라 B인 이때 동의어 B를 먼저 쓰고 컴마 찍고 not A 이렇게 써도 돼. A가 아니라 B인 자, 또 not only but also B 하면 A뿐만이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동의어는 또 B를 먼저 써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B as well as A 자 마지막 both A and B 그럼 A, B 둘 다 이런 뜻 수거들 중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니까 한 번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자주 나오니까 잊어버릴 틈도 없고 또 상대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등위 상관접속사라고 하거든요. 이 등위 상관접속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or, 여기 nor, but, 그 다음에 여기도 but, 그 다음에 여기 and 이것들이 바로 정확한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B와 A가 반드시 대등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기 either A or B에서부터 끝까지 다 A, B는 대등해야 된다. 이걸 이제 꼭 명심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뜻해서 암기하고 이제 하는데 바로 이 등위 상관 접속사가 명사와 대명사, A, B를 명사, 대명사라고 한다 했고 지금 주어 얘기하고 있으니까 A, B라는 명사, 대명사를 데리고 문장의 주어 자리도 올 수 있거든요. 주어 자리 왔다. 그러면 이제 수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같이 배워서 끝을 내라고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등위상관 접속사를 쭉 적었는데 일부러 이 both A and B를 마지막에 썼어요. 이 both A and B만 빼고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하고 맨 처음에 A, O, R, B A, O, R, B에서부터 등위상관 접속사 전부 다 이것만 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공부해서 끝을 내세요. 만약에 이게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왔다. 그랬을 때 수일치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B에 수일치 하는 거예요. B요. 그래서 동의어 처리하다가 이렇게 자리가 옮겨지는 거 있죠. 이거 아주 조심해요. B 여기. 그런데 여기 또 옮겨갔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B에 수일치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끝내버려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B가 단수다. 그럼 단수 취급. B가 복수. 그럼 복수 취급. 끝났어요? 자, 그러면 아까 빼놨던 both A and B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부러 뜻을 적어놨거든요. A, B 둘 다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둘 이상일 거 아니야.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내용으로 들어가서 접근을 하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접근을 하고 both A and B를 뺀 나머지 전부와 A, O, R, B는 B에 수일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이론 정리를 했어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그냥 그 해야 할 공부 사항들이 다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치단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공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또 세 번째 경우에요. 주어를 찾았는데 규칙 변화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수명사가 있고 복수명사가 있는데 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복수라면 단어 끝에 s나 es를 붙이잖아요. 복수일 때 명사의 복수. 동사에 s나 es 붙이는 거는 주어가 단수일 때 쓰는 거. 이건 동사에 붙이는 거고 명사에다가 s나 es를 붙였을 때는 그게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찾았는데 주어를 찾았어요. 이게 주어예요. 그런데 주어 끝에 보니까 s나 es가 붙었어. 다시 말해서 주어가 이렇게 s나 es가 붙어있는 복수 형태가 주어였을 때 그때는 이제 수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만약에 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s가 붙어서 북스. 그럼 당연히 책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의 복수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하겠죠. 명사의 복수라면, 대명사의 복수라면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하겠지. 할 텐데 지금부터 하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에요. 주어를 찾았는데 단어 끝에 s나 es가 붙어서 복수 형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긴 형태는 복수 형태인데 지금부터 쓰는 것들은 형태만 복수지 실제로는 복수를 만들기 위한 s나 es가 아니고 여기에 s, es가 애초부터 단어의 일부인 것들이 있어요. s로 어떤 단어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법칙은 없잖아. s로 끝나는 단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s 때문에 복수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자, 그런 류의 단어들을 쭉 적어줄 테니까 보세요. 학과명, 학과 이름. 학과명이 s나 es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학과명이 s나 es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요. 운동경기 이름, 질병 이름 이런 것들이 단어들이 복수형 그리고 이제 국가 이름 복수 형태 국가 이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United States, States가 바로 복수형 아니에요.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복수 형태의 나라 이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형태가 복수란 말이에요. 학과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 방금 말한 것처럼 s가 철자의 일부예요. 복수를 만들기 위해서 s를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주어 자리에
시간이나 거리, 가격, 무게 이런 내용을 가진 것들이 주어 자리에 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그러면 5 years. 5가 복수니까 이어에다가 s를 이렇게 붙여야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정말 복수예요. 복수. 5년 이렇게. 그러면 5 years가 주어 자리에 나왔으면 형태가 복수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이것처럼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뜻하는 게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해석을 해봤더니 또 단일 개념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5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볼 때가 있다고. 5년을 하나의 기간.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을 하나의 가격. 어떤 거리. 뭐 예를 들어서 10마일이면 10마일, 100마일이면 100마일. 100마일을 하나의 거리로 간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또 단일 개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경우에도 형태는 복수지만 그렇지만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생긴 건 복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요 위의 경우는 단어 자체에 s라는 철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단수 취급하고 시간, 거리, 가격, 무게는 단열 개념의 의미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돼요. 그러면 이 윗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new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에다 s를 붙이면 새로운의 복수다. 이건 말이 안 되지. 형용사의 복수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news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new의 복수가 아니고 그냥 s로 끝나는 하나의 단어야. news. 이래서 뜻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 헷갈려서 소식들이라고 외운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식이라는 게 new라는 단어가 소식이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s라는 게 단어의 일부로 소식들이 아니고 이게 바로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뉴스도 생김새만 복수형인 것처럼 보이지 복수 s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게 이제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복수 형태의 경우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단수 취급하는구나 라는 걸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예외. 학과명일 경우에는 조심해요. 만약에 주어 자리에 과목의 이름, 과목명, 뭐 물리학, 수학, 통계학 이런 학과명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과목명, 학과명이 문장의 주어 자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자마자 단수 취급한다 이러면 안 되고 그 문장을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서 학과명, 과목명으로 일단 해석을 해요. 학과명의 뜻으로 쓰였다. 뭐 수학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학과명의 뜻으로 해석했더니 말이 돼. 그러면 학과명의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만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 배운 것처럼. 그런데 학과명으로 해석했더니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과명 말고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뜻이 뭐냐? 이걸 고민하지 말고 학과명으로 해석했더니 말이 안 되면 다른 뜻이겠죠? 이때는 그냥 복수 취급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할 때 과목명이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해석을 한다. 그래서 과목명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과목명의 뜻이면 단수 취급, 아니면 복수 취급한다. 이렇게 정리되면 돼요. 자, 다음. 여기 두 번째 경우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 5 years처럼 시간, 거리, 가격, 무게가 나왔을 때 단일 개념이면 단수 취급한다 했는데 그 중에 바로 이거예요. 시간. 시간일 때만 또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시간일 때는 조심할 게 하나 있다고요. 어떤 경우냐면 시간일 때만이에요. 해석을 역시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봤더니 시간의 흐름을 나타냈을 때 이게 이제 이것의 대표적인 예문이 예전에 시제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던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 그런 문장들을 지금 이런 데서 한 번 더 보면서 옛날 기억 다시 떠올리면서 복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사실은. 시간의 흐름을 뜻할 때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뜻할 때는 복수 취급한다. 시간의 뜻일 때 단일 개념으로 쓰였으면 단수 취급이지만 시간의 흐름을 뜻할 때는 복수 취급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한 가지 경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 형태까지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수 형태 중에 이제 이런 단어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복잡하게 느꼈던 분들도 하나씩 가닥이 잡히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조금만 하면 다 정리가 다 돼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복수 형태 단어 중에 일부를 지금 쭉 적어줄 테니까 한번 단어 뜻을 한번 보세요.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책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몇 단어만 쓰기로 해요. glasses, scissors, irons 이런 등등의 단어들. 형태가 복수죠 다. 자, 또 socks, gloves, shoes 이런 류의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다 복수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위에 적어 놓은 것과 아래 적어 놓은 게 결론은 성격이 같은데 이걸 이제 암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먼저 위에 단어들 뜻부터 보세요. glasses, 안경, scissors, 가위, irons, 수갑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들은 형태상 특징을 생각해봐요. 안경, 모습을 떠올려요. 가위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수갑의 모습을 떠올려봐. 그러면 예전에 이런 말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무슨 그래프 같은 걸 겹치면 딱 겹쳐질 경우에 그런 걸 좌우 대칭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좌우 대칭. 안경과 가위와 수갑 같은 경우는 어느 중간점을 잡아서 왼쪽 오른쪽을 겹쳐버리면 완전히 겹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좌우 대칭이라 하는데 좌우 대칭, 모양이 좌우 대칭에 해당되는 단어들.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이걸 나열해서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또 아랫줄. 삭스, 양말, 글러브스, 장갑, 겨울에 끼는 장갑, 그 다음에 슈즈, 신발이죠. 근데 이것도 잘 보니까 좌우 대칭이다라고 해도 되죠, 이것도. 그런데 이 아래 것들은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이 양말이라는 거, 왼쪽 양말, 오른쪽 양말이 있어야 하나의 세트가 되죠. 한 켤레. 장갑도 왼쪽 손 장갑, 오른쪽 손 장갑 있어야 하나의 완벽한 세트가 되잖아. 이것도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이 있어야지 세트가 되는 거죠. 이 아래 것들은 두 개가 한 벌을 이루는 것. 들을 일부러 이제 아래다 쭉 나열해놨다고요. 성격은 같지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묶어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묶였죠.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제 끝부분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단어들을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다 라고 이제 불러요.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 그러면 이것들의 특징,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는 특징이 뭐냐면 셀 때 그냥 안경 한 개 할 때 a glasses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써야 돼. a pair. 이 pair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다음 단원이 명사편인데 명사편에 이런 류의 단어들 많이 배우거든요. 단위명사라고 그래서 바로 셀 때는 a pair of를 사용해서 세요. 자, 예를 들어서 신발 한 켤레. 다시 안경 한 벌. 그러면 a pair of glasses. 이렇게. 이런 게 안경 한 벌. 안경 두 벌. two pairs. 두 벌이니까 여기다가는 s 붙여서 two pairs of glasses.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안경 두 벌. 이렇게. 근데 꼭 pair를 써야 되냐? 이런 상황도 있어요. 내 안경. 그럼 my glasses.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들은. 그러면 이제 이게 특징인데
이 단어들의 특징,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제 이 단어를 묶어서 외워야 하는 이유는 다 끝나요. 바로 이 단어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것들이 문장에 이렇게 주어 자리 나왔을 때,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결론이에요. 한 켤레라고 a pair, 둘 말고 하나일 때만, 페어가 있는 상태에서 a pair of가 있을 때, 이때만 단수 취급. 나머지 모든 경우는 복수 취급. 이게 결론이에요. 바로 이것만 알면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공부는 끝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만 하면 되지. 뜻하고 연결해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예를 들어 놓은 거. 여기는 이제 비동사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시제는 현재라고 하고. 그러면 이걸 잘 보고 하세요. 한 켤레라고 그래서 a pair of가 있을 때는 단수 취급한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s.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두 켤레 이상이죠. 그리고 여긴 페어가 아예 없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고. 나머지 경우에 속해서 복수 취급.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요. 두 켤레니까 복수겠지. 이렇게. 두 벌이니까 복수겠지. 근데 바로 이거. 내 안경? 그러면 느낌이 하나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바로 복수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89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89페이지랑 90페이지에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시간에는 설명 위주로, 맨 처음에 기초적인 부분에다가 설명 위주로 쭉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중단을 하고 다음 시간에 책을 보면서 한번 쭉 훑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뒤로 해서 쭉 넘어가면서 일치 단어는 마무리 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책에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